안녕하세요. 저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치동과 종로를 전전하며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강의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주는 학생들이 있으며 평점도 꽤 높은 편이라 몸값이 적다고는 못하겠네요. 많이 버는 해에는 연 1억 4천 정도의 순수익을 보며 강의 뛰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여자 혼자 연봉 1억이 넘는 거면 절대로 못 버는 건 아닌데요. 겉으로만 보면 화목하고 별 걱정 없어 보이는 외관이지만 전 현재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산 지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처음엔 무조건 제 편이었던 남편도 해가 지나고 몇 번의 명절이 지나니 슬슬 이제 시어머니랑 연락도 하고 시댁도 찾아가 뵈야 하지 않냐는 식으로 떠보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전부터 즐겨보던 이곳에 사연을 써볼 테니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전 추석 때 일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많이 벌면 많이 벌어 남편 기죽인다고 또 적게 벌면 남편 혼자 돈 버느라 고생하게 만든다고 온갖 꼬투리를 잡아 저를 폄하하고 까내리시는 전형적인 아들 사랑 엄청난 시어머니입니다. 이렇듯 남편이랑 사이가 좋긴 하지만 이따금 싸우게 되는 이유는 다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애 키우랴, 강의 나가며 돈 벌으랴. 저는 새벽 10분이 아까울 정도로 바삐 사는 사람인데 어머님은 제가 시댁에 꼬박꼬박 연락하며 시부모님 걱정하길 바라시고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부려먹으려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시아버지랑은 말이 좀 통해서 이런 저를 잘 이해해 주시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집안에서 입김이 세시기에 말리지는 못하십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을 엄청 무시하시고 구박하시거든요. 그러고 보니 참 아이러니하죠. 어머님은 남편인 시아버지를 무시해도 되고 며느리인 저는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 대체 이게 어느 나라 법도입니까? 그런 독재적인 시댁 분위기를 형성하는 시어머니라 솔직히 저는 시모가 별로 좋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라 연락 문제로 대판 싸운 적이 있기도 하거든요. 어머님은 비나 눈이 오거나 혹은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제가 항상 시어머니께 연락하길 바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계절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이고 1년 365일 중에 날씨 좋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100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적어도 3일에 한 번씩은 전화하며 시모를 챙기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뉴스에서 큰 이슈가 있어도 어머님과 정답게 이야기 나누길 바라시고 시댁 어르신 중 누가 조금이라도 편찮으시다 하면 다 나을 때까지 제가 매일 체크하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전업이라도 이런 시어머니는 숨막혀 하지 않나요? 하물며 저는 아이도 있는 워킹맘이고 집에 있으나 학원에 나가 있으나 너무 바쁩니다. 직장 오가며 제 차 운전하는 그 30분이 저에게 유일한 휴식이 될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못마땅한 시어머니는 차라리 일을 관두고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하며 살길 바라시지만 중견기업 다니는 회사원이라 한 달에 400 조금 넘게 버는데 그나마도 정년보장이 뚜렷하게 되지 않는 남편인 관계로 제 수입으로 은퇴 후 자금까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거기다 당장 나가야 할 아파트 대출금이랑 아이 영어 유치원비며 사교육비며 그거 어떻게 다 충당하나요? 게다가 아이는 일찌감치 남들과 다른 학습력을 보여서 영재원도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가족 보험비, 마트 식비 등 내고 나면 남편 월급 다 씁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정 아시면서도 저더러 일을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것도 아니면서. 이유야 빤하죠. 연락 문제로 구박도 실컷 하고 싶고 툭하면 불러서 시댁 잡일 시키며 시어머니 갑질을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바쁘니 명백한 이유가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로 시어머니와 대판 싸운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시모는 대놓고 저에게 일을 관두라거나 대놓고 무시하며 모진 구박은 안 하실 뿐이지 시댁 가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세요. 저는 차라리 이게 나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시어머니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고부관계예요. 이제 사건이 있었던 추석날 이야기를 꺼내야겠군요. 학원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추석 때 연휴가 길게 잡히기라도 하면 보강 스케줄 때문에 진이 빠집니다. 게다가 일하는 분들 전부 추석 때는 웬만하면 강의 안 잡으려 하시기에 눈치 싸움도 치열해요. 저는 아이 있는 엄마다 보니 보강을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만큼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당일까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에 사정 말하니 당연히 이해해 주시며 안 와도 된다. 한가해지면 오너라 하며 저를 배려해 주셨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건 양보해도 웃긴 게 딱히 양보하신 적 없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 일찍 와서 제사상 음식만큼은 꼭 만들어야 한다는 주의셨어요. 저희 친정은 기독교라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기에 솔직히 제사 자체를 이해하진 못하지만 시댁에서 중요시하니 존중해드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1년에 2번 명절날만큼은 열심히 도와드리려 노력했던 며느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석 당일날 오후에야 시댁에 도착할 것 같은 스케줄이었고 어쩔 수 없었기에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나 노발대발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추석 때 오지도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심한 말씀까지 하길래 화가 나서 안 가려고 했었죠. 남편이랑 애만 시댁에 보내려고 했더니 남편이 그건 또 싫었는지 본인이 싹싹 빌어가며 제발 이번 한 번만 같이 가달라. 이번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다신 무리하게 오라고 하지 않도록 딱 협상을 하고 오겠다. 시어머니 사과 반드시 받게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간곡하게 부탁하더군요.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고 대신 스케줄 조정은 더 어렵고 추석 당일 오전 강의 끝나자마자 시댁에 가겠다고 얘기해뒀습니다. 그렇게 아이랑 남편 먼저 추석 연휴 때 시댁에 가 있었고 저는 홀로 서울에 남아 학원 수업을 하고 추석 당일에 차를 끌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명절에 차가 좀 막히나요? 끝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출발했는데 시댁 도착하니 저녁 8시더라고요. 점심도 못 먹은 채로 배를 쫄쫄 굶어가며 시댁 현관을 열어 들어갔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가이 맞아주시는 시아버지와는 달리 냉랭하게 눈도 안 마주치며 쌩하니 지나가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무슨 놀다가 들어왔나 싶어서 화가 났지만 명절인데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시아버지와 큰아버님과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죠. 남편은 아이랑 어디 놀러 나갔다가 아직 안 들어왔었고 시아버지도 큰아버님이랑 볼일 보러 나가려고 하시던 찰나였죠. 며느리 늦게 오느라 고생했는데 어여 밥이라도 차려주지. 세아가 밥 맛있게 먹거라 하시며 두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에게 배고프냐? 한마디 하시더니 이내 그런데 아까 음식을 다 먹어버려서 먹을 만한 게 없어서 어쩌냐?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손 엄청 크십니다. 게다가 이번엔 큰아버님도 같이 추석 명절 세기로 해서 음식 더 많이 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더러 빨리 오라고 재촉하신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추석 당일날 저녁에 그 만들어 놓은 음식이 다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님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저희 남편이 점심이랑 저녁에 소갈비며 잡채며 음식을 싹쓸이해서 내줄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쌀밥이라도 남은 거 없으세요? 저 너무 배고파서 자기 전에 뭐라도 좀 먹고 싶은데. 했더니 밥솥도 싹싹 긁어먹어서 남은 게 없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늦게 도착할 거 알면서 정말 음식 한 톨 안 남기고 온 식구가 다 먹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만약 신우가 늦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머님은 제일 먼저 신우 먹을 것부터 챙겨놓고 상을 차릴 뿐인데요.
솔직히 진짜 서럽더라고요. 이러려고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시댁 왔나 싶더라고요. 전 한 쪼가리 하나 얻어먹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왔나 싶은 게 눈물까지 핑 돌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미움 받으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자괴감까지 심각하게 들대요. 저도 나름 귀한 딸이거든요. 저도 오기가 생겨서 그럼 밖에 나가 사 먹고 들어오겠다 하니 이 시간에 어딜 가냐고 말리시더군요. 그래서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라도 배달시켜 먹겠다고 하니 혼자 배달 음식을 왜 시키냐며 타박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짐이나 마저 풀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현주 애비가 아까 밥 먹고 또 출출하다고 컵라면 하나 부어 먹더만 그 국물 남은 게 있다. 거기에 햇반이라도 말아서 먹으련? 이러시는 거예요. 네? 먹다 남은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라고요? 응, 먹을 게 없잖냐. 이 시간에 너 하나 먹자고 배달 음식을 시킬 수도 없고 대충 때우고 일찍 자서 내일 아침에 밥 먹어. 이러시더니 주방에 가서 햇반을 데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먹다 남은 건지 오징어 짬뽕 작은 컵라면이 있더군요. 어머님이 그 컵에 햇반을 반 정도 덜어서 수저로 꾹꾹 누르시더니 김치랑 같이 식탁에 내어주시더라고요. 저 그거 보자마자 거짓말 안 하고 헛구역질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현주 아빠나 아가씨가 이 시간에 왔어도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뭐? 아니, 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어머님, 실례지만 저 냉장고 좀 열어봐도 되나요? 어머님 명절 때마다 차고 넘치게 음식 하시는 거 저 알거든요? 저도 이 집 며느리로서 너무 서운해서 좀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제가 일어나서 냉장고 쪽으로 가니 어머님이 기겁하시면서 필사적으로 냉장고 문을 막으시더라고요. 아니, 너 왜 그러냐? 그냥 앉아서 먹어. 어머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늦게 왔다고 기분 상하셔서 이 개밥 같은 거 말아서 저 주시는 거죠? 네? 뭐라고? 너 참 웃기다. 아니, 라면 국물은 먹을 거 아니냐? 내일 고기 배 터지게 먹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시애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고 난리야. 어디서 감히 냉장고를 열어서 확인을 한다 만다.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하시더니 그 오징어 짬뽕 컵라면 통을 휙 들어 싱크대 개수대에 부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그래, 너 말 잘했다. 이 집 며느리로서 서운하다고? 이 집 며느리인 거 알면서 추석 때 미리 오지도 않고 이 시애미가 음식 다 하게 만들어? 와서 홀랑 내가 해놓은 음식이나 먹으려고? 언감생신. 나는 너만 할 때 시어머니 앞에서 내내거리고 고개 한 번 못 들면서 기름 냄새 종일 맡아가며 음식했다. 너는 뭐가 그리 잘나서 추석 때 일 하나 못 빼고 서울에 내내 있다가 이제 기어들어와? 네가 음식 먹을 자격이나 있긴 해? 너한텐 네 남편이 먹다 남은 라면 국물도 황송한 줄 알아? 어디 며느리가?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혈압이 싹 오르면서 정신까지 혼미해지더군요. 저희 시어머니가 좀 막말을 하기는 해도 이 정도까지 심하게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냉장고 확인하겠다는 말에 어머님도 눈이 도신 건지 저한테 그렇게 폭주를 하시며 막말을 하시더군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 키우던 개한테도 이렇게는 밥 안 주겠어요. 어디 먹다 남은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주세요. 차라리 주질 마시던가요. 제가 똥개예요? 네?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대드니까 시어머니가 어머 하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너 애가 왜 이렇게 식탐이 많니? 그래서 살이 그렇게 뒤룩뒤룩 찐 거야? 하시면서 제가 결혼 후 7kg 정도 찐 살에 대해 또 이런 식으로 지적하시더라고요. 전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이번 기회에 저도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 취급 안 하시고 똥개 취급하신다 이거죠? 네, 어디 똥개 한번 제대로 키워보세요. 멍멍! 하고 제가 미친 듯이 짖으며 어머님한테 달려갔더니 어머님이 귀신이라도 본 듯 허연 멀개진 얼굴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그대로 어머님을 잡고 팔뚝을 콱 깨물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어머님이 놀라서 어머 너 미쳤니?
하고 뒤로 넘어지셨고 때마침 큰아버님이랑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시아버님이 아무것도 모르신 채 인자하게 웃으시며 우리 며느리 밥 좀 먹었니? 늦게 먹어서 소화 안 될까봐 약국에서 활명수 하나 사왔다. 먹고 자거라. 이러시다가 부엌 쪽에서 넘어져 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왜 이러고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활명수 받자마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우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요. 아니, 세아가 왜 우니? 큰아버님이랑 시아버지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달래주셨고 저는 바보같이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내내 울다가 아까 있었던 사정을 말했더니 시아버지가 처음 듣는 엄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냉장고에 육전이며 갈비탕이며 내가 다 넣어놨구만. 무슨 음식이 없다는 거야? 그건 내일 먹을 거고. 내일 먹을 게 어딨어? 당장 며느리가 두 끼나 굶은 채로 집에 왔구만.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하는군. 아니, 나도 억울해. 남들은 며느리 들였다고 명절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구만. 난 왜 아직도 이 나이 되도록 고생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일하는 며느리가 상전이지 아주. 우리 딸도 시댁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지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뜨신 밥 먹는 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우리 딸은 원래가 애기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애고 하시며 시어머니도 우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때 남편이 잠든 저희 아이를 품에 안고 마침 귀가를 하다가 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고 남편도 엄청 분노했죠. 모든 가족이 시어머니를 매도하자 시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저한테 물린 이 자국을 보여주시더군요. 아니, 그렇다고 어디 시애미를 이렇게 이빨로 콱 물어. 나도 억울해. 나도 아프다고. 하시길래 저도 기죽지 않고 조용히 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을 똥개 취급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벙찐 표정으로 콧물만 훔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벌린 짐을 다시 싸고 남편에게 집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번에는 저 못 말리고 같이 내려오더군요. 시어머니만 뒤에서 가지 말라고 엉엉 우시고요. 시아버님이랑 큰아버님은 어쩌지도 못한 채 우왕좌왕 하시는 걸 뒤로 한 채 집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남편이 처음엔 저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 못하더니 그래도 시어머니를 물면 어떡하냐고 조심스레 타박하려 굴길래 너도 물리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운전이나 하라고 하니 입 다물고 가더군요.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도 하지 않고 시댁도 안 가요. 시어머니도 사과 안 하시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셨거든요.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이혼해도 상관없으니 이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자기 엄마가 잘못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더니 시간이 많이 지나니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거 어떻냐고 하네요. 제가 도끼 눈을 뜨며 시어머니 사과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다시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는데 딱히 기대도 안 합니다. 시어머니도 사과 안 하실 것 같고 저도 사과하기 싫어요. 그냥 이대로가 편해요. 시댁 신경 안 써도 되고 시아버님만 간간히 만나 뵙고 연락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뭐하러 무시받으며 며느리 노릇합니까? 본인 아들이랑 가정 꾸리며 사는 며느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일하고 있는 게 그렇게 고가우신 걸까요? 제가 그렇다고 며느리 노릇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연락도 종종 드리고 명절에도 빠짐없이 갔었는데 어떻게 한 번 늦었다는 이유로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주실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걸 벌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지났으니 이제는 제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나요? 저희 시어머니보다 황당한 분은 안 계실 거라 장담합니다. 얼마 전 정말 어이없고 창피한 사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도 괜히 민망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친구 엄마랑 손잡고 역으로 시어머니를 골탕 먹이려 하다가 예상 밖에 더 큰 행복을 얻게 되었답니다.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 게시판에 글을 한번 써볼게요. 저는 4살 딸아이 엄마입니다.
아이 낳고 쭉 전업이다가 슬슬 일 좀 해봐야겠다 싶어 얼마 전부터 동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었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프리랜서로 오타 봐주는 알바도 간간히 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저희 시댁은 옆 동네라서 차 타고 빨리 오면 5분 안에도 도착할 정도로 엄청 가깝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냐고요? 네,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합가하자고 하는 걸 남편이 겨우 말려서 그나마 협상한 게 옆 동네이셨거든요. 그것도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겠다는 걸 제가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고 결혼하자마자 반합가하며 어머님 간섭받는 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울고불고 해서 겨우 옆 동네로 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엄청 집착하세요. 결혼 전에는 진짜 몰랐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전에는 잘 챙기지도 않았다던데 남편 영양제 등 건강에 엄청 신경 쓰시고 전에는 잘 하지도 않았던 연락에 전전긍긍하시며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이틀에 1번꼴로 꼭 안부 전화를 해야 직성이 풀리신다며 저희 부부를 엄청 숨막히게 하셨습니다. 남편 말로는 남편 혼자 살 때는 관심도 없으셨고 쳐다도 안 보셨다네요. 뭐 먹고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남편 자취방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지 쓰레기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셨대요. 남편이 회식에서 굴 잘못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려서 이틀을 죽다 살아났을 때도 알아서 병원 가라며 찾아오지도 않으셨다던데 그런 분이 아들 결혼하자마자 돌변해서는 우리 아들 거리시는 겁니다. 남편도 당연히 그런 어머니에게 거부감이 들었죠. 저는 솔직히 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 입장이니까요. 저도 오빠가 있는데 저 시집가기 1년 전에 결혼했어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입장이 된 저희 친정엄마도 변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새언니가 저희 집에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영 맘에 안 차시나 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들 시집 보내고 나면 주변에서 입들을 엄청 댄답니다. 며느리가 뭐 해줬네. 저 집 며느리는 어떻게 하네 등등. 말도 많고 그래서 아들 첫 개혼할 때는 시어머니들이 많이들 혼란스러워하고 착잡해 하신다네요. 저도 그런 걸 직접 본 입장이니까 저희 시어머니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여자인데 같은 여자한테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내 아들 혹은 시댁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가 합가를 운운하시며 같은 아파트 단지까지도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꺼려하는 걸 아시고는 시어머니가 한번 울고불고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대로 우리 아들이랑 영영 거리 두면서 살게 생겼네. 며느리라고 들인 게 아들이랑 엄마 사이만 갈라놓게 하고 이럴 거면 결혼을 괜히 시켰나 봐.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남 좋은 일만 시켰네. 하시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기분 좋을 며느리가 어딨나요? 그래서 저도 대들었죠.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어머님하고 남편 사이를 갈라놓겠어요. 그리고 이사 문제는 저희 남편하고 얘기 끝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그야, 네가 싫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도 나보고 가까이 이사 오지 말라는 거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전 관심도 안 두고 살다가 나 결혼하니까 왜 나한테 친한 척이야? 남편이 원래 좀 직설적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경악하듯 놀라며 우시더라고요. 저게 지 와이프 생겼다고 감싸 안는 것 좀 봐. 내가 언제 너한테 관심이 없었니?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변하다니. 역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더니. 엄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당장 돌아가세요. 무슨 결혼하자마자 합가를 하네.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시네 마시네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남은 날이 뭐가 얼마 안 남으셨어. 엄마가 나보다 건강해. 그렇게 남편이 톡 쏘아대듯 말하자 어머님은 별 말씀도 더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과 크게 부딪힌 사건이었고 어머님은 그 이후로 저를 엄청 미워하셨어요. 막말한 건 따지고 보면 남편인데 불똥은 저한테 튀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남편을 조종하는 마녀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머님께 저를 초장에 잡아야 앞날이 편하다는 식으로 입을 대나 보더라고요. 주변에서 잔뜩 입대는 첫 아들 결혼인데다 며느리 환상도 있으신 분이니 그런 다툼이 얼마나 어머님을 삐뚤게 만들었을지 안 봐도 훤하긴 하더군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였지만 저도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르신이니까 제가 좀 숙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남편 없이도 시댁에 찾아가 식사 준비도 돕고 다과도 하면서 어머님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백화점 가면 제 것만 사지 않고 2번 중 1번 정도는 어머님 것도 똑같은 거 같이 사서 선물해드리고 그러니 어머님도 슬슬 저를 미워하는 마음을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사이좋은 고부 관계들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원수 같은 사이만 안 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었고 어느 정도 제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했죠. 오며 가며 안 볼 수도 없는 사이인데 같이 있을 때 적어도 불편하지만 말자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약간의 이슈가 있었던 저희 고부 사이였고요. 몇 년 지나고 저도 아이를 갖고 낳으면서 사이가 조금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 낳고 나서 제가 어머님 심기를 또 건드렸나 보더라고요. 저희 애가 좀 유별났어요. 밤에 잠 안 자기로 유명했습니다. 아이가 밤낮이 바뀌니 저도 낮에 애 낮잠 잘 때 같이 잘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낮에 어머님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서너 번 되니 어머님은 제가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니, 부재중 뜨면 늘 콜백했거든요. 그런데 애가 깨고 나서 밥 주고 기저귀 갈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바로 전화를 못 드릴 수도 있죠. 확인 후 2-3시간 후에 전화 드릴 때도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 문을 쾅쾅 두드리시며 화를 내실 때도 있었고 문자로 막 폭언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애 낳고 유세 부리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주말에 친정에 갔다가 애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뒤통수를 15반을 꿰매는 바람에 예상보다 이틀 더 친정에 머무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어머님은 기분이 엄청 나쁘셨나 봐요. 친정 갔다 오면 늘 시댁도 찾아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애가 다쳤는데 어떡합니까? 뒤통수 꿰매서 카시트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데요. 그치만 이미 심기가 뒤틀려버린 시어머니는 혼자 이 상상 저 상상 하다가 결국 제가 어머님을 개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결론을 내리시곤 저한테 심하게 화를 내셨어요. 급기야 쌍욕도 하셨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말아 죽일 년이랬나?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편도 시모와 절연하다시피 크게 화를 냈고 저도 어머님 다신 보기 싫다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혼자 쭉 생각하시다가 스스로 너무 하긴 했다고 인정하신 모양인지 결혼 후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보니 저는 다시 전처럼 어머님한테 노력하면서 하하호호 못하겠더라고요. 당연하지 않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쌍욕까지 먹었는데 어머님이 사과하셨다고 하루아침에 맘 풀고 어머님 하면서 지내겠냐고요. 그렇다 보니 그냥 미적지근한 고부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3살 때 일이었나? 그 이후로 1년 정도 대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고 그 와중에 친한 엄마들이 생겼습니다.
애 낳고 나면 공동 육아다 뭐다 해서 동네 엄마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러던데 저는 아이가 하도 낮에 자고 그러다 보니 기회를 좀 놓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집 가게 되면서 겨우 엄마들이랑 수다를 떨게 된 거예요. 남편도 너무 잘 됐다면서 제가 낯선 동네에서 외롭게 육아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도 생겼으니 스트레스 좀 풀으라 하면서 저한테 다른 엄마들이랑 식사하고 커피하라며 몇십만 원씩 턱턱 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그게 또 보기 껄끄러우셨나 봐요. 아니, 다른 엄마들이랑 정보 공유하는 건 좋은데 나는 그런 게 좀 한심해 보이더라. 집안일도 안 하고 애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다나 떨고 앉아있는 게 좀 그렇게 아빠들이 번 돈 다 쓰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것 아니겠냐. 어머님, 그렇다고 해서 매일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러겠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 다예요. 그것도 만나면 1시간 이내로 파하고요. 그리고 저 지우 낳고 단 한 번도 제 시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제야 좀 숨통 트이는데 좋게 봐주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저 나름 공부랑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다만 모여서 뭔 얘기나 할런지 해봤자 저들 시댁 욕이나 하겠지 하시면서 어머님은 역시나 못마땅해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아이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때 같이 가보고 싶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려드렸죠.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하원 시간 맞춰서 어린이집 앞으로 갔는데 웬걸 저희 어머님이 저보다 먼저 와 계셔서는 다른 엄마들이랑 웃으며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우 할머니라고 불러주시고 앞으로 종종 올 테니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지. 저기 지우 같은 반 엄마들이랑 커피 한잔 하기로 했는데 너도 올 거지?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얼굴로 아이 친구 엄마들을 보는데 다들 떨떠름한 표정으로 당황해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커피를 먹자고 하시지? 그리고 이건 완전히 주객 전도잖아요. 제 아이 친구 엄마들인데 저더러 올 거냐뇨. 아, 커피 마시기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친구 엄마들이 손살을 치면서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으니 먼저 가겠다 하고 아이들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파하더라고요. 그거 보니 어머님이 제 아이 친구 엄마들 부담스럽게 하셨나 싶어서 조금 창피하더군요. 어머님, 이제 지우 하원 때 종종 오신다고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아니다. 나도 종종 오려고. 그리고 너 공부한다면서 나한테 하원 맡겨도 된다. 어머님, 그런 거 엄청 싫어하셨잖아요. 애 낳고 조부모한테 맡기는 거 모렴치한 짓이라면서. 내가 그랬냐? 아무튼 종종 올게 하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 낳고 나서 별로 정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시는 게 의외였어요. 그리고 손자 봐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아예 처음부터 봐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도 단 한 번도 부탁드려 본 적도 없지만요. 먼저 선을 그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아이 하원을 도와주시겠다뇨. 그렇게 몇 번 오후에 저희 아이 어린이집 앞에 오셔선 저 없을 때 아이 엄마들이랑 수다를 떠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외로우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이가 모처럼 할머니 손잡고 하원하는 게 너무 좋은지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어머님이 굳이 그러시겠다면 오지 마시라고 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아이 엄마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더군요. 지우 엄마, 나야, 현수 엄마. 다름이 아니라 지우 할머니 때문에 말이야. 네? 저희 시어머니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우 할머니가 요즘 우리한테 말도 많이 붙이시고 커피도 먹으러 가자는 식으로 좀 다가오시는 거 알고는 있지? 어머, 요즘도 그러세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하원 때만 잠깐 인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지우 할머니가 내 전화번호도 물어보시고 다른 애 엄마한테도 카페 가자고 물어보셨대. 어머,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불편하셨겠다. 아니, 그건 그런데 이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아이 친구 엄마 말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니,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 글쎄, 저희 시어머니가 제 아이 친구 엄마에게 알바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셨다네요. 무슨 알바냐고요? 월 30만 원에 스파이짓 하라는 제의요. 친구 엄마 말에 따르면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싫어하는데 어머님은 그게 안타깝다. 본인이 9세대라 신세대인 며느리 마음을 잘 못 헤아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 속마음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벽을 치고 차갑게 군다. 며느리 마음에 좀 들고 싶은데 본인에 대해 욕하는 거 없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 제의를 누가 받아들여. 괜히 고부관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30만 원 줄 테니 말을 옮겨달라는 게 말이나 돼? 어머,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못된 며느리이고 어머님은 저랑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그 반대인데. 그러니까 내가 봐도 지우 엄마가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 제의 받아들인 사람이 있긴 해요? 아니, 그럴 리가. 그리고 아직 나한테만 말씀하신 모양이야. 내가 거절하면 다른 엄마들한테 제안하시려나 봐. 아, 나 정말 동네 창피해서 하원 어떻게 가. 지우 친구 엄마들한테 완전 개망신이잖아.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왜 그러셨냐고 따질까 하다가 아이 친구 엄마 말에 귀가 솔깃하더군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 어때? 그 엄마는 이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본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시모를 골탕 먹이는 건 어떠냐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세요? 자기는 시어머니가 너무 좋다고 칭찬만 했다고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님은 저 피곤할까봐 안부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애 봐줄 테니 바람 좀 쐬고 오라고 하신다면서 며느리 사랑이 아주 극진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어머님 좋은 얘기만 했다고 할게. 자기 시어머니 꽤 꼬장꼬장 하시다면서. 네, 그렇죠. 그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시어머니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겠지.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엄마는 돈 안 받고 커피 한 잔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네요. 그랬더니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매일 전화를 하셨대요. 우리 며느리가 오늘은 시어머니에 대해 무슨 말을 했냐는 식으로요. 그래서 친구 엄마가 이랬대요. 지우 엄마는 시어머니 너무 좋아해요. 용돈도 주시고 말도 엄청 다정하게 하신다면서요. 아들한테 집착하는 시어머니들 이해 안 간다면서 본인 시어머니는 정반대라고 아들보다 며느리 입장을 더 잘 헤아려 준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친정엄마가 둘 있는 것 같은 기분이래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떨떠름하게 반응하면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진짜로 그랬다고요? 하면서 앞으로는 시어머니의 험담을 좀 할 수 있도록 먼저 물꼬를 터보라고 노골적으로 제안까지 하셨다네요. 그래도 끝까지 제가 시어머니 칭찬만 했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더는 그 친구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를 향한 눈빛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톡 쏘듯 말씀하시고 제가 뭘 하든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웬일로 칭찬도 좀 하시고 저한테 생전 안 주시던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술 한잔 하자며 저희 남편에게 저녁에 애 좀 맡기고 나오라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절대 안 그러시거든요. 아이 아빠 일하고 오면 힘들다고 저더러 아이 맡기고 쉴 생각하지 말라고 독하게 말씀하신 분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네 호프집에서 술 한잔 하고 있으려니 처음엔 어색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무했지? 다른 사람 말 듣고 너에 대해 오해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가 그렇게 착하고 마음 넓은 애인지도 모르고 시애미가 잘 못해줘서 외롭고 그랬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척하고 다녔던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
아니다. 내가 취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튼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고 사과하려고 너 부른 거다. 앞으로는 너한테 모질게 말하지 않을게. 그동안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잖니. 서로 오해도 하고 앙금도 쌓였을 텐데 오늘 이후로 풀고 다시 잘 지내보자. 아, 네 어머님. 저도 노력할게요. 그렇게 엄겁결에 어머님과 악수를 하고 평화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사실 친구 엄마랑 그렇게 작전을 짠 건 시어머니가 스스로 민망해 하시라고 일부러 반대로 말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시어머니 사랑을 못 받아서 슬픈 마음에 사람들에게 반대로 말하고 다녔다고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제가 짠하게 느껴지신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 욕을 안 하고 다녔다는 것에 감동을 받으신 건지 마음이 완전히 풀리셔선 저한테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였고요. 다행히 어머님은 그 스파의 제안을 딱 그 아이 친구 엄마에게만 하셨답니다. 다른 엄마들한테 전화번호를 묻긴 하셨지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엄마들이 저희 시어머니가 이상하신 분 같다고 느끼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망신살이 그 정도에서 그쳤던 거죠. 저와 짜고 시어머니에게 역장난을 펼친 그 아이 엄마는 다행히 제 심정을 잘 알아주는 좋은 분이라 이 일을 절대 누설하지 않고 비밀 지키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엄마와도 더 좋은 벗이 되었고 시어머니와도 살갑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어디다 말하기도 창피하지만 그래도 다 듣고 나면 황당함에 웃음 정도는 지을 수 있는 이야기였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